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학기 초기도 하고, 이제 학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관심을 둘 만한 게 바로 조기 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기 유학을 시리즈로 유튜브 영상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캐나다 조기 유학 편 중에 부모가 동반해서 갈 만한 사립학교 베스트 3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조기 유학은 단독 유학으로서 갈 수도 있고요. 단독 유학은 이제 학생만 가는 것이고, 부모님이 동반해서 가는 걸 이제 동반 유학이라고 하는데,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부모님이 좀 편하게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학교를 등록해서 그게 사립이든 공립이든 상관없어요. 학교를 등록해서 가면 부모님은 그냥 따라갈 수 있다. 아빠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엄마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요. 그만큼 캐나다는 좀 비자가 수월한 나라라서 부모 동반 유학이 일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 동반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은 못 가니까, 미국은 부모 동반이 어렵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제 캐나다, 북미식 교육,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캐나다를 가게 됩니다. 자, 저희 이제 선정 기준,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제가 이거 말하고 나면요, 이 사립학교가 더 좋은데요, 뭐 저기가 더 좋은데요,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선정 기준은요, 첫 번째로, 아카데믹한 좀 프로그램 좀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다양한 클럽 활동으로 유명한 사립학교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찌됐건 사립학교는 캐나다 사람들도 돈을 내고 가는 학교입니다. 캐나다 공립학교는 캐나다 사람들은 무료예요. 우리는 돈 내고 가지만. 근데 캐나다 사립학교는 캐나다 사람도 돈을 내지만 우리도 돈을 내고 가는 거죠. 어찌 보면 좀 덜 억울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캐나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 사립학교와 비슷해요. 보통 그 학교에 아카데믹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클럽 활동들이 전부 프로그램으로 녹아 들어가져 있어서 공립보다는 훨씬 더 나은 케어, 나은 활동, 더 좋은 교육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돈을 납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 중에 선택을 했고요. 기숙사가 없는 학교 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여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기숙사가 있으면 단독 유학에 가깝겠죠. 홈스테이. 당연히 이제 홈스테이 형태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부모가 동반해도 되지만 단독으로 홈스테이로 연결해서 홈스테이에서 머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명문 보딩스쿨, 기숙형 사립학교인데 이 학교들도 데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숙사 없이 등하교할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전부 다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기숙형 명문 보딩스쿨은 제외됐다. 입학 허들이 너무 낮아서 그냥 지원하면 갈 수 있는 학교는 저도 좀 뺐습니다. 그런 학교 중에도 좋은 학교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리스트에서 빼고 실제 좀 입학 허들도 조금 있고 좋은 학교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뭐 1등, 2등, 3등은 아니고 그냥 베스트 3 3개 학교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맥라클랜 컬리지입니다. 맥라클랜 컬리지. 캐나다 고등학교 이름에는 컬리지라는 이름들을 많이 붙이는데요. 이건 옛날 캐나다 역사에서 뭔가 유니버시티 이전에 컬리지 단과대학이 존재할 때 그 단과대학을 보내기 위한 특별한 학교들이라는 이름에서 그 단과대학 이름을 그대로 따서 고등학교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뭔가 문화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좀 유명한 고등학교들은 자기 이름 뒤에 컬리지를 붙여가지고 보통 활용을 한답니다. 자, 맥라클랜 컬리지입니다. 맥라클랜 컬리지는요, 토론토 동쪽으로 가면 한 30분 정도 가면 옥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옥빌은 정말 부유하고 좀 살기 좋고 너무 예쁘고 이런 동네거든요. 그리고 학군적으로도 사실 매우 훌륭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옥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맥라클랜은 아카데믹한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유명하고 매우 우수합니다. 이 학교 형태도 약간 저택처럼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진짜 이렇게 저택 같은 어떤 주택이 아니고요. 학교 형태 자체를 약간 저택스럽게 지었고요. AP와 IB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요, IB는 약간 저학년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요. 5학년으로 갈수록 AP를 더 많이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명문대 입학 비율이 매우 높죠. 사실 이런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뭐 맥라클랜 컬리지를 보내겠다, 캐네디언 만약 뭐 캐나다 시민권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등하교하면서 굳이 기숙사 보낼 필요 없으니까 기숙사도 없기도 하고 등하교하면서 가장 훌륭한 사립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보통 가는 게 일반적이죠. 애플비라는 캐나다 명문 사립 중에 제일 좋은 학교, 최고 명문
뭐 랭킹 1등, 뭐 넘버원 학교, 애플비와 한 동네에 있어요. 뭐 캠퍼스가 멀지 않습니다. 차 타고 가면 뭐 한 10분 내로 갈 수 있는 동네인데요. 이런 애플비를 가기 위해서 브릿지 학교로도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한국 어머님들 중에서는 이 맥라클랜 칼리지로 부모 동반 유학을 가셔서 맥라클랜 칼리지에서 몇 년 혹은 1년, 2년,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애플비의 기숙사로 넣고 돌아오시는 형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맥라클랜 칼리지는 학비가 한 3만 불 정도, 3만 600불이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립 1만 한 7천 불, 16,500불 정도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학비가 든다. 그만큼 좋은 학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추천은 맥라클랜 칼리지입니다. 자, 두 번째 추천은요, 크레스트우즈예요. 크레스트우즈. 크레스트우즈 좋은 학교입니다. 토론토에 있고요. 토론토 내에서 약간 동쪽, 그러니까 토론토 안에서 약간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는 총 2개인데요. 저학년, 킨더부터 6학년까지 크레스트우즈 스쿨이 있고요. 고학년,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크레스트우즈 프레파토리 이제 college 스쿨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캠퍼스가 있고 고학년 캠퍼스가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보통 7, 8학년을 저학년 캠퍼스에서 많이 운영하는데 크레스트우즈는 7, 8학년을 고학년 캠퍼스에서 운영을 해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크레스트우즈를 가고 싶어. 크레스트우즈 언제 가면 좋아요? 7학년 때. 6학년 때, 7학년 때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크레스트우즈의 모든 노하우는 7, 8, 9에 다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P 과정을 매우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당연히 해외 미국 대학이나 영국 명문대학도, 지닥도 많습니다. 전교생이 에딘버러 공작 어워드 프로그램에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전교생이 이걸 실질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에딘버러 공작 어워드는요, 이걸 막 뭔가 경쟁해서 뭔가 이렇게 랭킹을 뽑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스스로 창의적인 주제를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에딘버러 공작 어워드에 일부러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크레스트우즈는 전교생이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 크레스트우즈는 약간 학교별로 독특한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의 특징이에요. 그중 하나가 이제 하우스 멘토링이라고 그래서 모든 전교생이 멘토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배, 그렇죠? 고학년과 저학년, 그다음에 교사진의 멘토링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멘토링을 그냥 하우스 멘토링이라 하는데 이건 학교 전교생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메일 피어 멘토링이라 해서 여학생들은 또 특별하게 여학생들 선후배 간 멘토링이 또 이루어져요. 추가로.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학생들 간의 멘토링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플러스로 아카데믹 멘토링이 또 있어요. 학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 그러니까 정신적, 멘탈, 그다음에 성별적으로 그리고 아카데믹한 멘토링을 모두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교생이 똘똘 뭉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학년부터 9학년까지 아카데믹한 프로그램을 매우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게 바로 맵 프로그램인데요. 맵 프로그램은 사실 되게 다양해요. 약자일 거잖아요. M, A, P 이렇게 할 텐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정말 7학년, 8학년, 9학년 때 아카데믹한 기본을 잘 다져줬습니다. 잘 다져놓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라이팅을 하는, 에세이를 쓰는 이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해서 7, 8, 9의 이 모든 기능들을 모든 학업적인 기본들을 다 갖춰서 10학년을 스타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크레스트우즈의 핵심은 7, 8, 9학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크레스트우즈는 약간 저학년 때부터 스타트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반 유학으로 인기가 높죠. 정말 다양한 클럽 활동 서포트 되고요. 학비는 37,600불로 오늘 소개하는 학교들 중에는 가장 비싼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입학은 안 돼요. 네. 학업적인 성과도 보여줘야 되고, 인터뷰 보고 테스트도 봐야 되고요. 또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입학이 가능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자녀분도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학교는 허드슨 컬리지입니다. 허드슨 컬리지는 한국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냐 하면요. 잘 안 뽑아주거든요. 입학이 쉽지 않다는 소리죠. 토론토 동부 지역이라는 건 이제 온타리오주에 있다는 소리고요. 토론토 웨스트, 다운타운 기준으로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살짝 웨스트에 있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뭐 도보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버스로 가면 한 5분 내, 10분 내 갈 수 있는 정도 됩니다. K2 12,
킨더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 있는 학교고요. 전교생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규모 학교라고 부르는데 소규모 학교니까 TO가 별로 없고 TO가 별로 없으니까 아무나 못 가는 이런 계속 그런 학교의 특성인 거죠. 전 교직원이요. 전교생의 이름을 싹 다 알고 있고요. 이 학생이 몇 학년 때부터 우리 학교 다니고 있고 부모가 뭐 하고 이런 거 다 압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전교직원이 전교생을 다 커버하는 형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허드슨 컬리지는 소수의 학생들을 받아서 아주 잘 관리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 못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냥.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어플라이 할 때, 이런 학생이 있어요. 자리 있나요? 그러면 자리 없어요. 대답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친구 영어 어느 정도 해요? 이 정도 합니다. 라고 증빙을 해주면, 자리가 있네. 하면서 다시 연락이 오는 학교 중 한 것이죠. 3학기 제도로 다른 사립학교에 비하면 다른 사립학교는 대부분 리니어 제도라고 해서 1년 통으로 연결되거나 학기제를 가지고 있는데 허드슨 컬리지는 3학기제로 그나마 중간 입학이 가능한 학교라고 봐질 수 있죠. 그런데 3학기 제도라고 해서 중간에 축 입학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9월에 시작하거나 1월에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학기가 많을수록 학점 관리가 수월해요. 보통 다른 학교는 다 4과목을 1학기, 2학기 때 들어야 된다면 허드슨은 1, 2, 3학기가 있는데 이거를 3과목, 2과목 이런 식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에 듣는 과목 수가 적으니까 시험을 볼 때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성적을 잘 받을 수도 있고 학생 관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STEM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고 절반 정도가 STEM 계열의 이 커리큘럼을 선택해서 이 커리큘럼 따라 수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소규모라서 전교생이 클럽 활동에 다 참여합니다.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농구 대회 한다 그럼 전교생 다 응원해야 되고 그중에 또 대표 다 선발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소규모의 특징답게 선후배 간에 아주 끈끈한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기 매우 높은데요. 자리가 얼마 없어요. 국제학생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허드슨 컬리지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소개는 하지만 여기에 뭐 형제간 같이 갈 수 있나요? 형제간에 같이 들어갈 같이 갈 확률이 극히 낮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티오가 별로 없어서요. 학비는요, 아직 얘들이 이 국제학생 마케팅에 눈을 안 떴어요. 국제학생한테 학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훨씬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학비가 21,500불로 캐나다 지금 이 공립학교가 거의 16,500불이니까 공립학교 대비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 사립학교, 아주 좋은 사립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립학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립보다 조금 많은 학비를 부담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싶다. 자, 두 번째, 어머님이 이 북미 교육을 잘 모르니까 내가 방과 후에 이것도 챙겨줘야 되고 저것도 챙겨줘야 되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따라서 학교가 이걸 다 끌고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립학교인데요. 사립학교 지원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성적과 영어 수준을 평가해서 입학허가서를 내줍니다. 자리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서류 거절의 완곡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애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어플라이를 한다면 자리를 확보해 볼 수 있고요. 티오가 없다고 하지만 소수의 요학원만 티오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냈던 학생의 레퓨테이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가 보낸 학생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 우리 애들의 판단을 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를 통해서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가디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님 그냥 보내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학교는 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 권유하고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난 못하겠어요. 영어를 잘 못해서 난 인발부 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좀 적극적인 참여를 하실 분들이 이런 사립학교를 보내면 효과가 좋습니다. 당연히 초등이 인기가 높죠. 고등학생 때 입학하는 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경쟁적인 분위기를 이겨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가서 캐나다 분위기를 물씬 느끼면서 캐나다 애들과 친해지면서 점차적으로 더 좋은 학교로도 진학하려는 목적으로 초등학교가 인기가 높습니다. 학교의 위치와 거주지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를 평가할 때는요, 그 동네가 어때요? 학군이 어때요? 사실 이거 다 아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사립학교 그냥 내가 돈 내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보내는 학교인데, 그럼 뭐 학교 위치가 어떻쿵 저떻쿵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멀리 사셔도 되고, 그래서 보통 사립학교 거주하시는 분들은 동네, 거주지로서 좋은 동네 살면서 이 학교에 라이딩, 조금 멀지만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주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잘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립학교로서 부모님이 동반 유학하기 좋은 학교 3곳을 가장 추천할 만한 학교 3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